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명지암 청관 장군보살입니다. 우리 왜 요즘에 성준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계세요. 이렇게 문자도 그렇고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또 몇 살에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성준은 어떻게 받나요? 특히 또 비용 가지고 또 많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리고 왜 우리 이번에 영화 신과 함께해서 성주 신이 그 항아리 성주 단지가 깨지면서 소멸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그 집에서 그 가중에서 모시던 성주신이 이제 사라지면서 나중에 뭐 투자를 해놓은 증권이 올라간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됐는데, 분명히 성주신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집이거나 어느 사업장이거나.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성주신은 가중 8신이라고 해갖고 안방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주방에도 건넌방에도 대문에도 뒷문에도 창고에도 있어요. 지붕 위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으뜸으로 치는 게 성주신인데, 왜냐, 집안을 일으키는 신이거든. 돈도 벌어주고, 그리고 이제 재물도 모이고 쌓이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집을 짓거나 할 때 와가를 이룩한다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제 어느 나이대에 들어오느냐 또 궁금하시죠? 초년성주라 그래서 처음에 27살, 이제 우리 흘림성주하고 대성주의 운, 성주운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성주는 흘림성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겠다고 표시를 살짝 주시는 나이가 3살, 23살, 33살, 43살, 53살, 63살 요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성주의 운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7살. 만신은 분명히 우리 무당들은 그렇게 들어가요. 뭐 명리하시는 분들은 10년 대운이라고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뭐 몇 살에 각자 가지신 그 생년 운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시기는 하는데, 만신들은 그렇게 안 하고 3살하고 7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27살이 초년성주, 47살이 인연성주, 그 다음에 유년성주, 그 다음에 노제성주, 그 다음에 이제 환갑성주. 환갑에 이제 61에도 운이 들어오시긴 하시는데, 이때는 잔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도 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주 단지를 어떻게 모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성주 단지는 함부로 모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가중에, 우리 집안 내력에 성주 단지, 즉 왕신단지라고도 말을 해요. 이분을 모신 흔적이 있는지는 와서 만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아셔야 돼. 성주를 받아 모시게 되면 거실에 모셔야 돼요. 내 집 거실에.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니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주를 모시는 게 아니라 대감을 받아 모시면 됩니다. 대감을 받아 모시게 되는데, 이분은 이사를 자주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은 꼭 내 집이 아닌 내 사업장에 모셔도 무관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주는 필히 집안에 모시는, 단지는 잘못 모시면 집안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일이 전부 다 그르쳐지기도 해요. 잘못 모시면. 그 잘못 모시는 게 뭐냐, 내 집안에 내력도 없는데, 아니면 내가 나이대도 안 되는데 모신다거나, 그리고 어느 때 모셔야 되나요? 하고 또 이런 또 메시지도 또 들어왔어요. 어느 때냐, 만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수하는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때 전부 수확을 해서 창고로 전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추석 이후가 되겠죠. 그쵸? 추석 때 대부분 벼 농사도 끝나고 과일 농사도 끝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뭐 지금은 이제 시절이 좋아져서 이모작도 하고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예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금도 고수하고 지키고 내려오는 게 만신의 법이에요. 그런데 음력 8월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빨리 하시는 분들은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10월 상달이라고 얘기를 해서, 상달은 1년 중에 10월 달밖에 없어요. 뭐 정월 상달 이거는 다 틀린 말이고요.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놓고, 집안 가택고사, 사업고사를 지내놓고 난 다음에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이듬해 잎이 피고 꽃이 피기 전 3월까지 운맞이, 곧 성주 운맞이는 황제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주 운맞이는 그 시기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금술 좋게 사는데 여름에 성주 운맞이를 하게 되면 두 양주가 다 바람이 나요. 그래서 집안이 뒤집어진다는 소리가 그때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안 좋은 일들, 우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모든 기운이 전부 바깥으로 솟아나 있는 게, 바깥으로 전부 다 드러나서 흩어져 있는 게 봄부터 여름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는 그 기운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모여있을 때 그 기운을 받아야 정말 큰 거를 받으시는 거야. 흩어져 있는 거는 찾아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힘들고 만신이 받아줄 수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다 못 찾아 먹습니다.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응집돼서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있을 때 한 보따리를 싸서 딱 받으셔야 제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조상 천도제라고 해서 진옥이나 운이 막혔어요. 예를 들어 뭐 수가 사나워서 사고도 잘 나고 관제구설 시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재수굿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운이 너무 심하게 막혀있다, 너무 사납다, 너무 재수가 없다, 이럴 때는 재수굿이 아니라 천도제를 하셔야 돼. 그러면 도와줘도 내 조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이 도와주는 거에 보태서 신령님도 같이 합세를 해서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 뿌리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주 또한도 곧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7세에 처해신 분들, 3살에 처해 계신 분들 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27, 23살 초년성주, 흘림성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33, 37에 가서 운맞이를 했을 때, 성주 운맞이를 했을 때 그 운의 크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닌 하나 더하기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젊으신 분들 27살에 부모님들도 보시고 계실 텐데 받아주실 수 있으면 이때 하나를 받아주시고, 놓치셨다면 37, 33 됐을 때 하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도, 가는 길도, 그리고 내 직업도, 내 시험의 운도 많이 틀려집니다. 사업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주 단지를 꼭 모셔야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와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듯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무분별하게 성주단지를 모셔놓으면 다 잘 된다더라, 그 말에 그냥 현혹돼서 여기저기 가서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수하시지 마시고요. 그 또 굉장히 또 위험해요. 그리고 이분은 꼭 가을에 대우라고 해요. 그거를 내가 당신을 모셔놓고 이만큼 잘 됐습니다, 다시 이듬해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상을 차려서 잔치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한 번씩 잔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거를 빼먹고 안 한다거나 뭐 늦지막히 뭐 3, 4년에 한 번씩, 뭐 그래도 3, 4년에 한 번씩 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한 번 받았다고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당신을 몰라주면 자리를 떠요. 그냥 빈 항아리만 있게 돼요. 그리고 항아리를 모시게 되면 나중에 내모신다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또한 또 구슬하고 내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 몸에 심을 건지 아니면 내가 단지를 모셔서 받아서 놓을 건지, 그렇다고 옥수 촛불은 안 밝히니까요.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주 단지를 모시게 되면 제가 직접 가서 자리를 앉혀드려요. 그렇게 해놔야만이 그분이 앉아있을 때 축원 한마디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 간의 합의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염두에 두시고요. 궁금하신 점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혹시라도 다 궁금하시면 문자 주시고 연락 주시고요. 얼굴도 한 번씩 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